본조르노입니다. 이곳은 아그리젠토 옆에 있는 그 발레 델 템피오, 그래서 신전 계곡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신전 계곡에는 14개의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주논의 신전. 그리스 쪽으로는 이제 헤라 신이라고 하죠. 헤라 여신. 여기서는 이제 주논의 신이라고 해요. 그 제우스의 와이프이면서 질투의 화신으로 불리는 이 헤라 여신은 결혼을 관장하는 신이죠. 한마디로 가정의 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전은 기원전 450년경에 만들어지는 신전입니다. 신전의 크기는 긴 축 38m 정도, 그 다음에 짧은 축이 17m 정도 되고요. 높이는 기둥 높이로만 6.4m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원전 450년경에 만들기 시작해서 약 10년간 지어놨는데, 그 이후로 기원전 406년도에 카르타고가 침입을 합니다. 이 카르타고가 침입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시칠리아가 그리스의 힘과 북아프리카인 카르타고의 힘이 여기서 이제 맞붙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네 영향력을 크게 하고 자기네의 어떤 입지 조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들을, 시칠리아를 서로 넘보았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 문화권과 카르타고 문화권이 바로 이 시칠리아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인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이 신전이 기원전 406년에 그래서 불타게 됩니다. 지금도 신전 곳곳에는 그때 타버린 흔적들, 새카맣게 그을린 자국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헤라 여신은 상당히 그 질투가 많았죠. 질투가 많은 이유는 누구 탓이죠? 남편 탓이에요. 제우스가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녔는데, 제우스는 그러면 도덕이 없는 신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죠. 이 제우스라는 신 자체는 자기의 모습대로 인간들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을 한 건데, 옆에서 보던 이 헤라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들의 사고방식과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다른 것인데, 신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신화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들도 인간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헤라 여신, 주노의 신전. 자, 이 크기가 당시 기원전 460년, 50년, 40년 이 시점에 이 정도의 신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였었느냐, 이걸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데, 자고로 엄청난 신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만 한 5만 명이 산다 그러면은 잠실에 있는 주 경기장 같은 거를 5만 명에서 짓기는 쉽지 않잖아요. 서울에 인구 1,000만 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의 그 크기 신전이 14개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중간 크기는 아니긴 하지만, 크고 작은 신전들을 14개를 만들 정도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력이 얼마나 좋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가 옆에 있고, 그 옆에 광활한 이 평지에 엄청난 농사를 지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곳이에요. 아그리젠토 첫 번째 신전, 헤라 신전, 주논의 신전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콩코르디아 신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고조선의 신전이 아니죠. 그 만이산에 있는 첨성단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신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신전. 신전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신을 가둬놓는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신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전이라는 것은 그 신을 위한 감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조들은 신을 가둬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죠. 신을 어떻게 해요? 밑에서 하늘에 계신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에 대한 그 자세가 좀 다르죠. 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에 계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신을 자기네와 같은 급 땅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이제 신과 인간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급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바로 시작이다. 이게 바로 얘네들의 신전 모습에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 신전 계곡 가로수로 많이 심어놓은 곳 중에 하나인데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 지역에 그 아몬드 축제가 옛날부터 상당히 유명한 축제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척박하고 비가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아몬드 같은 건과류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피스타치오가 아주 유명하죠. 아르코 졸리움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는 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서 해봐야 될 버킷리스트는 아닌데 겁나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찍고 나면은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부활. 자,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또 아들을 저렇게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네, 부활 체험. 이제 아르코 졸리움의 저쪽 편이 아예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바로 아르코 졸리움. 상당히 이쁜 뮤지였었습니다. 뮤지. 콩코르디아 신전에서 헤라클레스 신전을 내려가다가 중간에 빌라가 있고 그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바닥에는 땅에다가 묻는 이런 형태가 이제 로쿨리라고 하는 뮤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쿨리는 큰 아르코 졸리움 내부에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가 직접 매장을 했던 뮤지죠. 고대의 아그리젠토 지역에 있는 신전들이 카르타고의 침입으로 전부 패망하여 가지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신들이 없어진 지역이 됐습니다. 그곳에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묘지를 만들게 되면서 아르코 졸리움, 로쿨리 같은 묘지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콩코르디아 신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신전에다가 콩코르디아라고 붙인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요즘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셋만 모이면 왜 합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다투지 않고 우리가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보자. 기원전 5세기의 신전이잖아요. 그 기원전 5세기의 신전들은 다 이렇게 도리아식 주도를 갖고 있습니다. 도리아식은 상당히 튼튼한 양식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오니아식으로 가고 나중에 코린트식 주도가 되는 건데 이 도리아식의 특징은 강한 거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 기둥의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비율로 치면은 높이와 두께가 예를 들면 7대1, 8대1 정도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이오니아식으로 가면은 9대1, 10대1 이렇게 이제 좀 얇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오니아식의 신전들은 아주 좀 날씬해 보이는 거고 요거는 좀 투박하게 보이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 내부가 흔히 이제 신을 모시던 공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성소에 해당이 되죠. 그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4세기경에 이게 이제 기독교식 성당으로 바뀝니다.
자, 성당으로 바뀌면서 지금 내부에 이 창문들이 만들어지죠. 원래는 저 창문이 다 가려져야 돼요. 왜냐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서 시크릿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제 다 막혀 있었는데 기독교식 성당으로 개조가 되면서 저게 다 뚫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유적 제모습 찾기 운동 때문에 성당을 다시 원위치 신전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카루스라고 합니다. 이카루스. 이 작품은 이고르 미토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그가 작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유적지대다가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한 다음에 이거를 회수를 안 하고 그대로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이카루스를 보고 있어요. 이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엄청난 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노스의 그 궁을 만들죠. 미노스 궁.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미노스 궁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마저 없애야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하고 그의 아들인 이카루스를 감옥에 지어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카루스가 젊은 남자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아들이 감옥에서 썩는 것이 한심해 보이죠. 그리고 안타까워 보였고, 그래서 아들에게 날개를 만들어 주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감옥을 탈출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단 이게 밀랍으로 붙였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는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카루스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다가 태양 근처에 가버리니 밀랍이 녹았고, 그래서 땅에 추락해버리는 이카루스가 됐습니다. 자, 이카루스하고 사진을 찍을 때 되면은 항상 이카루스 배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사진을 찍다 보면 손을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항상 여기 올라가는데 뜨거, 겁나게 뜨겁습니다. 여기를 만지면 뜨거워지나 봐요. 이태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뜨겁다라는 말은 이성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표현이 되느냐, 좀 거시기한 표현이 되거든요. 뜨거워, 겁나 뜨겁습니다. 네,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걸 만지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여성들이 잡아지면은, 저걸 잡으면 아주 뭔가 세진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저 여인은 거기보다는 남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가슴 앞에서 한 방 하는 겁니다. 누구나 여기 오면은 한 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 미리미리 생각하고 와서 갈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Ma dai, ma sì, è simpatica, capito? Buon proseguimento. 자, 사진 한 장 척커덕 찍으니까 바로 가네요. 헤라클레스 신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무너진 잔해들을 보고 있는데, 이 헤라클레스 신전이 아마도 이 신전 계곡의 신전 중 가장 먼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기는 대략 기원전 510년경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원래 기둥이 38개였어요. 지금은 그 중에서 9개만 복원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반신반인 제우스와 알크메네라는 여자예요. 알크메네라는 여자는 또 왕족입니다. 보통 여자는 또 안 돼요. 제우스의 상대가 되려면. 그래서 인간과 신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반신반인 인간, 바로 헤라클레스 신전입니다. 헤라클레스 신전은 지금까지의 신전들보다도 더 육중해 보입니다. 이거는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7세기에 신전들이 지어지는데, 그것은 대략 나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이제 기원전 6세기로 오면서 이렇게 돌멩이로 지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기원전 5세기로 가면 조금 얇아지고, 나중에는 그 도리아식에서 이오니아로 가면은 더 얇아지고, 나중에 코린트식 주두로 가면은 더 얇아지면서 더 날씬해집니다. 진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신전 그러면은 보통 하얀 기둥이 서 있는 것인데, 여기는 대부분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이 지역에서 나는 돌멩이들이 안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산화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지는 건데, 이 헤라클레스 신전을 보면은 이들도
하얀색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색 대리석 가루를 붙였던 흔적이 좀 보입니다.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노란색이고 또 붉은색이지만 그 옛날에 이것을 지어놨을 때는 온통 하얀색,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 신전 그러면 다 하얀색이죠. 그런 하얀색들로 보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신전도 카르타고가 신전들을 무너뜨렸는데 이 헤라클레스 신전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오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와서 이렇게 기둥들 쓰러진 것들을 몇 개 세우면서 복원을 이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힘이 세고 위대했던 인간들은 자기네가 신이 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인간 단계에서 바로 처음으로 신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리였었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중간 정도, 바로 반인 반신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죠. 네, 이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가장 염원하던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신 반인, 그러다가 온전한 신이 되어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헤라클레스 신전을 이제 뒤로 하고 제우스 신전,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폐허만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으로 갑니다. 네, 제우스 신전 쪽으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의 건립은 기원전 480년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 테론이라는 왕이 당시 이제 카르타고의 전쟁이 있었는데 히메라 전투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죠. 그 전쟁 승리 기념으로 제우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원전 480년에 건립을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크기가 하여간 신전 크기 중에 최고의 큰 신전을 계획하고 있었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것을 건립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그래서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당시에 어떤 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제우스 신전,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긴 면이 113m, 그리고 짧은 면이 5, 6m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3개의 신전 플러스 하나의 신전 더 들어가서 4개의 신전 크기만한 그렇게 엄청난 신전을 계획을 했던 제우스 신전은 정말 컸고 독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충 크기가 축구장 정도의 크기였었다. 지금까지 신전들은 외벽에 기둥만 있었죠. 벽이 없었죠. 그런데 이 제우스 신전은 독특하게 기둥들 사이를 벽으로 메꿨어요. 메꾼 다음에 윗부분을 지금 보이는 이 텔라몬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거인을 만들어서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무너진 것을 복원해 놓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여기가 기단부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럼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 왜 세우지 않았느냐? 일단은 규모가 너무 방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여기 있는 석재들을 인근 지역으로 전부 가져가 가지고 새로운 건축을 하는데 재활용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단부에 해당하는 돌들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우스 신전하고 카스토리 신전 사이에 바닥에 이렇게 둥그런 기초 형태를 남기고 있는 전이 하나 보이는데, 이 장소는 무엇을 하던 곳이냐면 데메테르가 자기의 딸 프로세피나를 만나던 곳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인데, 프로세피나가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하면 코레라고 합니다. 코레는 코레아가 아닙니다. 코레. 그래서 프로세피나를 기리고 데메테르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하는 위로의 장입니다. 코레. 그 옆에 저쪽에 이제
디오스쿠리 신전이 있습니다. 디오스쿠리 신전으로 갑니다. 카스토리 신전이라고 합니다. 카스토룩스와 폴룩스, 로마의 쌍둥이 신, 그 쌍둥이 신을 카스토리라고 하는데 한쪽 모퉁이만 남아 있는데 사진 찍으면 제일 이쁘게 나와요. 한 부분만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 찍기에 제일 좋은 배경이 되는 카스토르와 폴룩스 신전입니다. 네, 이 신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르타고인들이 기원전 406년에 이곳을 침공한 다음에 전부 무너뜨려서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로마의 수호신입니다. 로마의 창시자 바로 로물로 레모, 쌍둥이죠.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설했는데 그러다 보니 로마인들은 자기네 수호신을 쌍둥이 신으로 만들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카스토르와 폴룩스, 디오스쿠리 신전을 끝으로 신전 계곡에 있는 신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왜 주디 씨는 안 들어온 거예요? 아, 이적지예요? 이 신전 이적은요, 이렇게 멀리서 아주 잘 보이는 데서 이렇게 조망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전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고요. 일단 덥고 힘듭니다. 그늘이 없거든요. 깨진 돌덩이밖에 없어.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다 왔어요. 네, 식당의 메뉴 안티파스토,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뭐 이제 같이 먹는 야채 종류. 여기는 이제 빠게로 파스타에 구운 새우와 생새우로 맛을 낸 파스타예요. 맵지 않은 실고추가 얹혀져 있습니다. 주문한 문어다리가 구워져서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큰 콩, 그 다음에 콩으로 만든 소스인가 봐요. 네, 콩으로 만든 소스. 이게 맛의 조화가 좀 그럴듯합니다. 드셔보세요. 네. 양고기에 그 산딸기 같은 과일 소스가 곁들여져서 나왔습니다.